교수님, 저희 동서발전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해서 화폐적 성과를 좀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산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과 금액들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다소 좀 추상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러한 계량화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점점 어려워집니다만 이 측정에 관한 아주 오랜 그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귀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어느 귀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without measurement.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뭐 한국말로 하진 않겠죠. without measurement. 측정하지 않으면 no progress. 발전이 없다. 그래서 측정의 중요성을 얘기했거든요. 요새 여러분 저 AI 이런 거 있잖아요. AI. 요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AI로 구구단을 공부한대요. 혹시 아세요? 아주 미취학 아동. 그래서 뭐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AI로 하는 구구단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AI로 하는 구구단 연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여기가 좋다고 그런대요. 왜 좋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하면 B가 좋다고 그런대요. 왜 좋으냐고 그랬더니 A는 해도 뭐 리워드가 없다는 거예요. 맞춰도 그만, 못 맞춰도 그만. 근데 B는 맞추면은 뭔가 막 준대요. 우리 왜 옛날에 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주듯이. 그래야 그게 막 쌓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또 다른 걸 갖고 활용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시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그런 일종의 놀이 같은 수학 구구단 연습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게 모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측정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측정 자체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투자 대비 수익으로 하는 방식을 이용한 ROI를 한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추정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화폐적 그 뭐 원화나 달러 베이스로 측정하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그 단위를 좀 만들어가는 노력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인 가치 형태로 산출하고 관리하고 일종의 밸런스 쉿,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장부에 이익이 남았냐 안 남았냐 이런 거에서 더 넓어지게 사회적 가치를 거기서 보태가지고 토탈 밸류, 그러니까 소셜 밸류하고 이코노믹 밸류를 다 합친 토탈 밸류를 체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직장인들의, 우리 사우들의 일상을 바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전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일을 했을 때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가만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했을 때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는 얼마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건지,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측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측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측정을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아마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측정 얘기하면 제가 늘 듣는 예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그럼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저 입원해 있는 병실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친척 분이신데 약간 엄살이 좀 심하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죽겠어. 아파 죽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병문안을 갔더니.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회진 또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간호사도 이제 체크하러 오셨는데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은 질문. 할머니 오늘은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파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 침대 제일 끝에 이불이 있는데 이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거기에 1부터 10까지 자가 있어요. 자가. 1점부터 10점짜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제는 참고로 6점이었어요. 6점. 10점은 아파 죽겠다. 1점은 안 아프다. 어제는 6점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이렇게 보시더니 어제보단 좀 더 5점이야. 5점. 근데 그게 5점인지 6점인지가 정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프다는 표현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등급 척도로라도 시작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정교하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경영진이 이 사업을 판단할 때 그동안에는 이 두 가지 대안이 있을 때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했다면 이게 좋았을지 모르지만 토탈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저희 회사도 이제 직원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독려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사회적 가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맞았죠. 예, 또는 사회적 활동들을 하게 되면 네. 뭐 SVIP라고 저희가 마일리지를 또 부여하고 이런 제도들을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 외에 혹시나 이제 사회적 가치를 제도를 좀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라든지 문화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사례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굿 컴퍼니 책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인용했던 것 중에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는 낡은 전략을 쓰지 말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근으로 만든 채찍을 만들면 어떠냐 이거죠. 만드는데 엄청 안 아프면서도 맛있어. 우리는 채찍질 하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그 채찍이 당근이야. 그래서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제 체크리스트나 마일리지나 이런 건 아주 다른 경우에도 우리 학습 동아리 COP부터 많이 써왔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행동 경제학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걸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들이 요새 많아요. 실험이. 그게 뭐 AI 빅데이터 분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주 전통적인 연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너스를 주는데 상여금을 주는데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게 나은지 쪼개서 계속 주는 게 나은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준다, 계속 준다. 사람마다 다른데. 전 쪼개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걸 좋아한대요. 계속. 그래서 손자한테 용돈을 줄 때 한 번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들한테 손자한테 용돈을 주시는데 계속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받는 것 같아. 근데 토탈로 보면 어쩌면 같을 수 있죠. 이게 이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혼낼 때는 어떻게 혼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혼나는 게 낫겠어요? 한 번에 혼나고 나는 게 낫겠어요? 한 번. 거죠.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원용하시면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행동화하고 습관화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처벌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한다고 할 때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일리지라든지 체크리스트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한 가지 그냥 추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챔피언 이런 용어를 가끔 쓰거든요. 챔피언? 그 분야의 최고?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 사내 기네스북?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분야에서는 이분이 이번 분기에, 이번 달에 또는 올해의 챔피언이다. 이런 걸 조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쩌면은 BP, 베스트 프랙티스, 개인의 베스트 프랙티스도 될 수 있고 팀의 베스트 프랙티스, BP가 될 수 있고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 저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저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여기 관련된 우리 경영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서류에 지금 뭘 기한 문서에 체크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거 저도 예전에 다른 회사 자문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한할 때요. 기한 문서 쓸 때 요건이 사회적 가치에 뭐랑 연결되는지 지금 찾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코드만 딱 분류하면 요 파트에 어떤 건들이 진행되는가 쫙 취합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기한, 가장 임팩트 있는 품위, 가장 효과가 좋았던 내용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데이터가 다 있을 테니까 분석하는 것도 특별히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뭔가를 피드백하고 계속 주는 쪽으로 그게 꼭 뭐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는 특히 안전과 환경 그리고 4차 산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요. 환경 설비를 보강하고 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매일매일의 업무가 긴장의 연속인데, 그죠? 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하고 계신데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더 잘하는 걸 이제 굿, 뭐 베러, 베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꼭 베스트를 꿈꾸잖아요. 근데 이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할 때 그럼 뭘 더 잘해야지 더 잘하는 게 될까? 이런 게 고민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충족했는가? 그죠? 지금 이제 기준 충족하는 거는 이미 넘어서셨고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저 회사 만약에 이제 그 비교 대상이 있다면은 우리 발전 자회사도 될 거고 같은 평가군에 있는 다른 공기업도 될 거고 아니면 좀 오픈하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수도 있겠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그럼 최고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차장님이 아주 건설적인 긍정적인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될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회사가 한 번 잘했다. 그죠? 어쩌다 한 번. 왜 학교에서도 이제 시험 보면은 어쩌다 한 번 1등이 있고 맨날 1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맨날 1등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닌가?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취소하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잘하는 회사의 특징을 보면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서발전이 안전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막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뭉치고 뭉쳤더니 생동감처럼 동서발전표 안전은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다른 회사에 팔 수가 있어요. 노하우를.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 컨설팅이 가능한 거죠. 그런 회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회사 중에 너무 웃긴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의 업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뭐 음식료입니다. 전기전자입니다. 문구류입니다. 의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한테 물어봤더니 업종이 뭐예요? 그랬더니 혁신이래. 혁신. 그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업종이 혁신이래요. 영어로 이노베이션.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웃었어요. 장난하나? 이 회사가? 근데 역사가 150년이 넘은 회사예요. 150년. 밀리켄이라는 회사인데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남부에 모카따는 그 모카에서 면 직물을 만들어서 테이블보 만드는 걸로 시작했어요. 1865년에. 근데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어요. 밀리켄 회사. 근데 그 회사는 업종이 혁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혁신. 그래서 왜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면직물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타이어 코드, 방탄유리, 무슨 뭐 그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소재 산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90년대에 회사가 망할 뻔합니다. 회사가 망할 뻔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경영진하고 직원들이 모여갖고 워크숍을 해요. 야, 우리 이러다 망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니, 개선해야죠. 뭐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직원들이 낸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모아봅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점을.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150년 이상 생존해 왔는데 그냥 생존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하는 걸 모아요. 그래가지고 MPS라는 걸 만들거든요. 밀리켄 퍼포먼스 솔루션스. 그래서 이 회사가 파는 제품 중에 이름이 MPS가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스 하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있지만 왜 용액도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용액 만들어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회사가 구축한 업무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의 노하우. 그래서 그거를 구축해서 자기네 공장들도 점검하고 자가 공장도 전 세계에 뭐 30몇 개 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자회사도 진단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사업부가 돼 가지고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본업과 본론과 또 공기업의 업무 정관상에서 하고 있는 업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정말 지속하고 최고로 갈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약하면은 우리 회사, 우리 한국 동서발전 스타일의 안전 브랜딩 그런 것들이 한번 구축되면 어떨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교수님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카톡 하세요. 카톡 개인적으로. 이거 내용인데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 알 수 있지만 과정 중에는 이런 결과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소득이나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이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이 또 다른 부담스러운 업무, 또 그렇죠. 부가적인 업무 네.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지는 맞아요. 것은 이제 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례들이 있으면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느꼈던 건데요. 뭔가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봤던 반응이. 첫 번째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예요. 첫 번째가.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어렵다. 어렵다예요. 세 번째는 관계없다예요. 약간 웃으시는데 사회적 가치?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적 가치? 엄청 어렵네. 사회적 가치? 나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러면 일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요즘 용어로 꼰대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원칙적인 말씀 한번 드려보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냥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아리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라는 게. 그리고 공공기관은 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게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회적 가치라는 어떤 트렌드이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공 부문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나요? 아, 우리는 사회적 가치 안 할래요. 선언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하냐면 밀려서 더 이상 안 하면 안 될 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조금 뭐랄까요 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 오픈돼 있다 또는 뭐 우리 공공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는 선제적 선도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리고 관계없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방법은요,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이나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좀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알면 좀 쉽거든요. 근데 잘 알고 싶은 마음도 사실 생기지 않지만 피할 수 없다면은 빨리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호텔 업종, 호스피텔리티 산업에서 호텔에서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뭐 저 커피숍 같은데 숙박이 아니라 커피숍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텔 커피숍. 그런데 가면 이제 그 직원들이 물컵이 있으면 물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원들이 물을 따라주는 행동도 사실은 우리는 그걸 스킬로 알고 있어요. 스킬. 물 따라주는 게. 이게 매뉴얼이 있거든요. 물이 얼만큼 비었을 때 따라준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스킬만 배운 분은요.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물을 확 따른다고요. 근데 그분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임무를 다 했을 뿐이에요. 충실히. 근데 사실은 대화를 하고 있으면 한 템포 있다가 와서 따라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호텔 업계에서는 캡스라는 모델이 있다고 그래요. K는 knowledge,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왜 물을 따라줘야 되는지 knowledge. 그리고 두 번째는 attitude, 태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behavior. 그래야지 behavior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K, A, B, 마지막에 S가 뭘까요? 스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킬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기에 물 따라주는 거 스킬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걸 우리가 스킬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일이거든요. 우리 뭐 일 버리기 운동, 뭐 일 줄이기 해도 안 줄잖아요. 그게 뭐 메뉴판이 자꾸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랑 어떻게 연결해서 할까? 아까 우리 김 차장님이시죠? 신 차장님이시죠? 신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한 문서에 연결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그 아주 좋은 방법을 쓰는 것처럼 조금 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 또 파악을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조금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제 표현으로 하면 약간의 R&D를 하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연구 개발을 좀 하시면 어떠세요? 공부를 하시면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